오늘 배울 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차트의 비밀 응용편에서 기본편은 그 전에 끝났고요. 응용편에서 음, 일단은 이평선이 끝났고요. 이평선과 이제 그 이평선을 이용한 이 상단지표에서 이 엔벨로프까지 이제 끝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맞아요. 볼린저 밴드하고 극망 차트까지도 다 끝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보조지표, 이 하단지표에 있는 이 MACD나 스토캐스틱이나 RSI 이쪽을 배우게 되실 건데, 그 전에 이제 서머리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이거 하기 전에, 이 응용편 전에 배웠던 게 이제 기본편이고요. 이 기본편에서는 이 하나씩 하나씩 막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머리 말 그대로 예, 쭉 넘어가면서, 이런 얘기들은 그냥 넘어가고, 완전 기본적인 거니까. 다 넘어가는데 킨들의 의미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양봉에서는 오늘의 종가가 있고 종가에 관심을 둬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가에 관심을 둬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런 양봉이 나왔으면 이 고가까지 조만간 갈 수가 있다.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종가에서 산다는 얘기는 그래도 최소한 이 고가까지는 이 수익률이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나는 내가 만약에 더 사고 싶다. 기존에 샀는데 뭐 주가가 하락을 했어. 그래서 내가 물타기를 한다. 그러면 이 종가에서 산다고 했을 때 이 내 평단가는 고가보다는 더 낮아야 낮게끔 만들어 놔야 조만간 털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조만간 그 종목을 청산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 양봉에서는. 음봉에서 중요한 거는 이 종가를 봐야 되고 이 저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이 저가까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 저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안 사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살 때는 양봉에서 사야 되는 거고 팔 때는 더 떨어질 테니까 음봉에서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도?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또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캔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았죠. 기본 캔들, 상승 지수 캔들, 상승 반전 캔들, 그 다음에 이 상승 지수 캔들, 뭐 엄청나게 많은 이 캔들들, 그 다음에 하락 반전 캔들, 하락 지수 캔들, 막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서머리를 하자. 서머리 하기 전에 이제 사케다 전법을 이거는 완전히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제 사케다 전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어, 결국에는 공 3개만을 이제 좀 자세히 봐서 이거는 이제 스윙 기준이에요. 공 3개만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향후 한 일주일 이내에는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산다면 이 기존의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음봉의 몸통이죠. 몸통이 기준이 되는 거고 몸통의 50%를 치고 올라가는 그 타이밍에서 이 위로 이렇게 뾰족 올라간 것까지 이 꼬리가 있는 것까지 확인하고 사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요거. 네. 그리고 음봉이 2개가 있는 경우에는 이 음봉 2개를 합쳐라. 예, 합친 상태에서 50%를 치고 올라가는 거를 확인하고 그 시점에 사면 된다. 이해되셨죠? 이것도? 예.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상승반전 캔들에 대해서 상승반전 캔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그 20몇 개 되는 거 그거를 서머리를 한 거죠. 요 하나로. 그죠? 이거 아니면 이건 거죠.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죠? 패턴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거는 하락반전 캔들인 거죠. 하락반전 캔들은 반대로 양봉 하나나 또는 양봉 2개가 있으면 그 2개를 합쳐서 그 50%를 찍고, 그죠? 그 밑으로 내려온 흔적이 보인다 그러면 얘는 청산시키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더 떨어질 테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음봉과 양봉의 정확한 의미를 이제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캔들이 모여 있을 때는 가장 최근 캔들 3개만 가지고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대 양봉이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하고,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여기서 이제 이 기본편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가장 이제 중요한 페이지는 이 봉색의 매매법이었던 거죠. 네. 이해되셨죠? 네. 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평선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평선이 중요하니까 이평선 플러스 봉색의 매매법을 이제 같이 보는 거죠. 엔드 조건으로. 네, 오화 조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봉색의 매매법이 요렇거나 저렇거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봉색의 매매법은 무조건 지켜졌으면 좋겠다. 얘는 무조건 지켜져야 된다. 매수할 때도 그렇고 가능하면 매도할 때도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데까지 그냥 바로 이어서 갈게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적은 아마 이 페이지는 제가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볼린저 밴드 투자 기법이 이제 새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요 부분만 제가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이평선 계산하는 법은 뭐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증시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주가는 이 강아지와 같다는 거죠. 산책시키는. 예, 주인이 나는 그냥 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길을 걸어간다. 그게 이평선이거든요. 어떤 이평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20일 이평선을 제일 중시하기 때문에 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가는 20일 이평선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아래로 벗어날 수도 있고 위로 벗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아무 종목이나 말 그대로 그냥 이 기본 봉착대에다가 밑에는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평선만 놓고 보는 거죠. 이동평균선만. 이동평균선만 딱 놓고 봤을 때 이 이동평균선에서도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이런 애들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20일 이평선만 기준으로 보고, 그러면 내 발자국이 나오는 거죠. 20일 이평선이 내 발자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주가의 움직임은 강아지가 되는 거죠. 강아지가 내가 줄을 들고, 강아지는 여기 이 위치에 있는 거고, 계속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나를 따라서 이 강아지가 위아래로 막 자기 혼자 막 저쪽 가서 막 똥도 싸고 오고 막 그러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증시에서는. 예. 그래서 이평선을 수렴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평선이 꼭 20일 이평선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20일 이평선을 보는 투자자가 제일 많다는 거죠. 21일 이평선을 보는 투자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은 5일 이평선은 좀 짧게 보는 사람들, 그 다음에 60일은 조금 더 길게 보는 사람들. 그래서 가장 기본 패턴은 이건 거죠. 그래서 만약에 5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20일과 60일을 제외하고 나는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주가하고 움직임이 바로바로 가게끔 이제 만들어 놓고 보는 거죠, 주가를. 그래서 굉장히 짧게 치는 거죠. 근데 반면에 20일은 한 달이죠. 근데 60일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이란 말이에요. 이 3개월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보고서라는 거죠. 분기 보고서. 예. 분기마다 이제 보고서가 나와서 1년에 4번 나오는 그 보고서가
60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60일이 요 아래 주가가 형성돼 있으면 안 사고 싶다는 거고, 요 위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런 시점부터 사고 싶다는 거죠. 요것도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건 이제 보고서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바로 본 주가인 거죠. 그리고 나는 여기 있는 거고, 강아지는 이 위에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지금 강아지가 이렇게 빨빨거리고 막 이쪽에서 돌아다니다가,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밑으로 또 막 이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죠. 이평선은 제가 좀 더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 분석가들도 이평선은 보거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가들은 뭐 당연히 보는 거고요. 지금은 제 매매 기법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참고 지표에는 뭐 거의 준 필수 지표라고 봐도 무방한 지표입니다. 이동평균선 무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은 어떻게 할 거냐. 다른 사람들은 이 11선을 안 봐요. 11선을 안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1선을 보죠. 11선을. 11선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11선. 그리고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200일선을 중시하지만 저는 181선 다음으로는 241선을 중시하는 거죠. 왜? 1년을 저는 200일로 보는 게 아니라 240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과거에는 뭐 200일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240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평선에 대한 얘기를 얼추 했고요. 그래서 그랜빌의 법칙은 이제 뭐 이동평균선에 대한 관성의 법칙과 이 회귀현상 이게 이제 강화진 거죠. 그죠? 이게 다 이해됐으니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그다음에 이제 금은망 차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금은망 차트는 투자 지표다. 그리고 그물을 이렇게 펼친 다음에 그물을 펼치면 그물을 다시 회수하는 시점. 그래서 다시 펼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나는 사서 들고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이밍을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타이밍 잘 봐야 되는 거죠. 금막 차트에 대한 얘기했고요. 증권통 같은 경우에는 금막 차트가 없기 때문에 이평선을 240일까지 보이게끔 설정을 쭉 했던 거고요. 증권통에서는 금막 차트가 미지원이죠. 지원되면 편할 텐데. 그래서 금융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하나하나를 물고기로 보고 있는 거고, 이 그물을 벗어난 물고기, 얘를 잡으면 급등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벗어난 물고기는 이 그물 밖으로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이제 도망갈 때 연락에 도망가잖아요. 물고기가 막 하면서 도망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공략을 하겠다 그러면 금은망 차트에서는 어떤 거를 보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릴까. 그래서 이 영문에서는 차트 형태의 금은망 차트가 요 밑에서 세 번째 이쪽에 있는 거죠. 그죠? 이평선은 내려버죠. 그래서 금은망 차트가 이렇게 되는 거고 금은망 차트는 이렇게 보시면 그물이 펼쳐졌다가 쭉 모였다가 여기에서 이제 한번 위로 이제 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물을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부분들을 보면 나는 그물을 여기서 이제 살짝 벗어났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이제 벗어난 그리고 실제 이런 위치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거래량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평소 거래량보다 300% 이상은 뜬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197%는 전일 거래량 대비 197%라는 거고 전일 거래량은 400%가 이미 떠 있는 상태고요. 이해되셨죠? 이 거래량이 떠 있기 때문에 얘는 그럼
거의 800%라는 거거든요. 이 거래량 대비. 근데 이거보다는 평소 거래량이 한 요 정도 된다고 치면, 그죠? 이거의 절반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 거래량은 한 400% 정도는 되는 거래량인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발생된. 그러면서 그물망이 쫙 모여 있다가 위로 쫙 이렇게 펼쳐지는 시점에 첫 번째 위치인 거죠. 이런 위치를 눈여겨봐야 된다. 금융 차트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넘어가고요. 엔벨로프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 때문에 그렇죠. 그죠? 외국인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이 봤더니 이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포인트부터 팔기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이 얘를 뚫고 올라가는 이 포인트들에서는 외인들은 매도세가 세진다. 예, 요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이해되셨죠? 이 부분도. 왜 이러냐라고 했을 때 이 엔벨로프를 자세히 좀 더 들여다보면 이 엔벨로프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게 20일 이평선, 한 달 기준이라고요. 그럼 한 달이라고 하면 단기 투자자들이잖아요. 제가 외국인들은 거의 제일 많은 사람들이 단기 투자자로 보인다라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 단기 투자자들이 바라볼 때, 단기간에 봤을 때 상단에 있으면 이 상단이 이제 정선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하단은 지지선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외인들은 그러면 이쯤에서는 더 많이 사겠구나. 근데 사실 이평선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평선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평선 근처에 오면 사고 상단 근처로 가면 팔고 네, 좀 적극적으로 팔고 적극적으로 사고. 근데 이평선 아래에 있을 때는 하단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사고 이평선 근처로 갔을 때는 약간 적극적으로 판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게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얘네들이 이제 강아지가 좀, 야, 너는 너무 심해. 그래서 낚아채는 거죠. 더 이상 가지 마. 줄에 이제 가장 이 마지노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엔벨로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투자 기법의 엔벨로프의 종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죠? 엔벨로프 종류가 또 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이 맨인스톨러가 개발한 이 엔벨로프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개가 있죠. 네. 그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중에 뭘 쓰냐? 이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엔벨로프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퍼센트 10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경험치죠. 그래서 증권통 같은 경우에는 12가 아니라 6으로 디폴트가 세팅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증권통 같은 경우에는 이 영문은 6으로 디폴트로가 세팅돼 있고 증권통은 아예 세팅이 아예 안 돼 있죠. 이 엔벨로프는. 근데 제가 21선 기준으로 그래서 21선 기준으로 엔벨로프는 이거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할 얘기는 엔벨로프에서 할 얘기는 디폴트를 무시를 하면 안 돼요. 무시는 하면 안 되는 거고 사실 이 얘기를 지난번에도 잠깐 했었죠. 엔벨로프를 한 번 더 누르면 하나가 더 생기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를 6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반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종목은 6이 오히려 맞을 수가 있어요. 삼형 엠텍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을 보면 사실 6으로 세팅한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가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네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 12만 생각하지 말고 얘와 얘의 중간이 6이니까 그것도 감안을 해서 이제 매매를 하면 되신다는 거죠. 이것도 지난 시간에 다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12만 자꾸 이렇게 그 선만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엔벨로프는 외국인 단기 투자자들의 매도 시점이다.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외국인이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얘네들이 제일 큰 세력이기 때문에 주식에서는. 전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 종목. 그러니까 뭐 소형주만 이런 게 아니라 대형주도 똑같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볼린저 밴드를 안 했나요? 지난 시간에? 그럼 볼린저 밴드부터 오늘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볼린저 밴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됐죠?